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수자원공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9월 16일에 시험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면접 특강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좀 많이 바쁜 와중에 요청이 있어서 좀 빠르게 풀고 올려봅니다. 예,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기출문제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 공개를 하실 때 취업준비생들 입장을 좀 고려해서 해설은 아니더라도 정답 몇 번인지는 좀 같이 공개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오늘 20문항 같이 풀어볼 건데, 혹시나 제 해설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상하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남은 기간 동안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 5번까지 문제 해결이고요. 6번에서 10번까지 의사소통, 11번에서 15번까지 수리, 나머지 16번에서 20번까지가 자원관리입니다. 문제 해결이랑 그 자료 해석이 조금 모호하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수정공사에서 묶어서 5문항씩 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구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약간 옛날 유형이죠. 추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 중에 사고력 파트, 하위 능력 사고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A, B, C, D, E 위치에 가나다란 마가 무작위로 서 있습니다. 얘네는 1에서 5 중 하나가 적힌 숫자를 위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위치에 선 사람은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모든 숫자들을 합을 구해서 외치고요. 내가 들고 있는 숫자는 볼 수가 없고요. 내 시야 일직선상에 두 사람 이상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의 위치에서 봤을 때 일직선상 이렇게 놓고 보면은 C랑 E가 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C만 보인다는 겁니다.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라는 거죠. B도 마찬가지로 D가 안 보이겠죠.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의 명제들이 참이라고 할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항상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많은 각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이든 볼 수 있다. 즉 B는 오른쪽에 있는 A도 볼 수 있고 전방의 C도 볼 수 있다. 대각선의 E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가는 나의 숫자를 볼 수가 없다. 즉 여기 가가 있으면 여기 나가 있거나 여기 가가 있으면 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는 13을 외쳤다고 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를 다 합쳤더니 13이더라. 자, B 위치에 있는 애는 9를 외쳤다고 합니다. B 위치에서는 9를 외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봤을 때 9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어떻게 풀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합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위치에 대한 조건은 너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합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는 숫자를 먼저 적는 거죠. 이제 A는 대각선에 있는 2를 제외하고 B, C, D가 보입니다. B는요, 맞은편에 있는 D를 제외하고 A, C, E가 보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보입니다. 모두 다 보이고 D는 동일하게 B랑 동일하죠. 이제 A, C, E가 보이는 거고 E 같은 경우에는 A랑 마찬가지로 B, C, D가 보입니다. 현재 숫자는 1, 2, 3, 4, 5가 있는데요. 일단은 명제 2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13을 외쳤다고 하는데, 자, 3개 가지고 13을 만들 수가 있냐? 얘네를 다 더해보면은 12로서 13을 만들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4개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겁니다. 1만 더해주면 되고, 반대로 1부터 4까지 더하면 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 3, 4, 5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누가 1인지는 몰라요. 누가 어느 숫자인지는 모르고요. C가 2라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얘가 이제 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숫자 카드 2를 볼 수 있다. 예, A, B, D, E 모두 C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진술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B가 이제 9를 외쳤다고 하니까 A, C, E가 9여야 되는데 C가 2니까 A랑 E의 합산이 7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7이 나올 수 있는 것은 3이랑 4밖에 없죠. 그래서 A, C는 다시 A, E는 3이랑 4가 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누가 3이고 누가 4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남아있는 B와 D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는 1이나 5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에다가 4를 넣고 B에다가 1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상. 경우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 들고 있는 애 1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정답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 나랑 라, 마가 이제 서로 대각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가 들어가고 나가 들어가고 여기 라, 마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 경우의 수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고요. 어쨌든 가랑 나는 대각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숫자가 여기 중앙에 있는 걸로 똑같아요. 지금 이 경우의 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8을 외쳤다면 가도 8을 외친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요 경우에서 보면은 가는 라의 숫자 카드를 볼 수 있다. 얘도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한 가지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구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레를 빨리빨리 찾아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이랑 3번입니다. 뭐 흡사, 자료 해석이랑 똑같죠. 위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위 자료에다가 이 외국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추가해서 밀키트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네요.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 나와 있고요. 1인 가구 증가 현황 및 추세,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간편식을 구입한 이유가 나와 있고요.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 일본, 미국의 밀키트 시장 규모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 중에서 요거 말하는 거죠. 조리시간 단축이 가장 높은 비중이나 맛과 비용에 대한 기대도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퍼센티지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뭐 25%로 제일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거 맞네요. 지워주고. 자, 미국에서 밀키트 시장은 하니까 라를 봐줘야겠고요. 2013에서 18년까지 20배 이상 성장했는지 보면 되죠. 13이 미국이 이제 요거죠. 진한 바를 말하고요. 1,501인데 지금 35,000이니까 20 곱하면 여기다 20 곱하면 3만이잖아요. 20배 이상 성장한 거 맞고요.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도 맞습니다. 일본은 조금씩 늘었는데 미국은 확 늘었잖아요. 괜찮고요. 2019년에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하던 한국 밀키트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달을 보면 되겠고요. 2019년에 1,000억 원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2025년에는 이제 19년에 비해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얘 여기 5 곱해보면 5천 원절인데요. 5,800이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실전에선 4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가를 봐줘야 되겠는데 구성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 이하였다. 2015년까지니까 여기 보면 되겠고요. 퍼센트지 보면은 이제 20대가 제일 이제 숫자가 크죠. 맞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추세는 10년 이상 지속된다. 그럼 2025년까지도 해당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니요, 역전이 됩니다. 20대 109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50대, 60대, 70대가 역전을 하기 때문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네, 정답은 4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변화 추이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 되겠고요. 두드러지는 거는 한식의 맛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은 3년 동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식의 맛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니요, 높아지지 않았어요. 1인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밀키트 용량은 1인 가구의 1회 제공량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 이거를 정답으로 찍으면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자, 가를 봤을 때는 1인 가구 수가 뭐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찍는 분들이 뭘 놓치는 거냐면 이겁니다. 수출 전략이라는 점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해서 요거를 반영해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에 찍었다 그러면 내가 요런 점, 좀 발문에 대한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밀키트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밀키트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요거 뭐 맞는 얘기인데 7.2, 7.2%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 비율도 심지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 좀 마저 봐줘야 되겠고요. 고유한 맛을 중시하되 퍼센티지가 제일 높으니까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높은 11.1%로 그 다음으로 높죠. 그래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밀키트로 개발을 하고
유명인을 통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9.4%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스타가 광고하고 홍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반영이 너무 잘 돼 있죠, 자료들이.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3번보다 4번이 더 가깝기 때문에 4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주의하세요. 요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출제자가 일부러 보기를 앞에다가 놓거든요. 함정 걸리라고. 예,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마지막 4번, 5번이고요. 요거는 전형적인 피셋형 문제입니다. 민간 경력자 채용 피셋, 상황 판단 능력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예, 조건을 보고, 법령을 보고, 그에 맞는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에 대한 구분이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에 기업에서 디귿 상황에 대해서 내린 판단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또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읽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규정된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대충 보니까 예산 성과금의 지급이랑 지급 요건과 상한에 뭐 이렇게 예산 관련된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 정원 감축이라는 키워드 예산 절감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된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인력 감축했다고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성과는 그대로 가야 이제 예산 절감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뇌피셜이기 때문에 지문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 시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미래에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금액을 미리 감액해서 편성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요건 되게 애매하네요. 읽어보고 풀어야겠고요. 용역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서 예산을 현저하게 절감한 경우는 예산 절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될 것 같은데요? 괜찮죠? 그다음에 5번 대충 그 보기만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기역, 니은, 디귿 상황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H부장은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가 늦어져서 신사업 건설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대요. 어떻게 보면 뽀록이 난 거죠. 뽀록이 뜬 겁니다. 내 의지랑 관계없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과연 맞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자, K 차장은 부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좀 인정받을 수 있죠. 10억 원 가량의 현저한 수익 증대를 달성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정받았으며 회사의 요청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사 자산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요거는 인정받을 것 같네요. 자, G 과장은 직원 통근을 위한 셔틀 버스 중 노후 한 5대를 교체하기 위해 개상했으나 저는 개상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뭐 예산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울여서 교체 시기를 늦췄대요. 대단하네요.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괜찮은 얘기입니다. 자, 심사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을 사업 계획의 변경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예산 절감을 하면 직원한테 성과금도 주나 봐요. 예, 이거는 추론할 수가 있는데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따가 읽어보고요. 수익 증대가 당연한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사 적용을 통한 성과 확산의 현저함을 인정하면 6,500만 원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셔틀버스 가격 상승분이 당해 연도에 절감한 예산 이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성과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요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놀랍네요. 예. 5대를 올해 교체를 했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미뤄가지고 가격이 오른 시점에 내년에 이제 교체를 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예,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업무 처리에 관한 제도 개선, 절차 변경, 수익의 증대, 예산 절감, 성과금 지급할 수 있고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대요, 이 예산을. 근데 이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때는 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1번이 해당되니까 얘는 지워주고요. 자, 예산 절감은 회계 연도 내 자발적인 노력, 요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로 한다.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잖아요, 기억은. 그렇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정원 감축, 예산 집행 방법, 사규 개정 등으로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절감
감액 편성,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현저한 경우 예산 절감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2 번이 되고요. 요거가 이제 3 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죠? 예,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고 용역의 발주, 협상 또는 공사 감독 등 수행 과정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또 인정을 한다고 하니 4번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수익 증대는 회계 연도 내 특별한 노력, 당연한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한 경우 이제 이게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해당된 경우로 한다. 뭐 이건 대충 보면 되겠죠. 어쨌든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 예, 이게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 요게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1호, 예, 올해 예산 절감이 됐지만 내년에 이 절감한 것 때문에 더 증가할 거, 지금 버스 얘기죠. 예, 그런 경우에도 제외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이게 4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 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산 절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확대 적용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130% 범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내이거든요. 범위라는 게 뭐뭐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30%는 맞아요. 6,500. 근데 여기서 초과하는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의사소통 들어가고요. 6번입니다. 6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난해해서 아래 4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답을 3번으로 이제 골랐습니다. 일단은 기억이 치르고 니은이 지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의미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건가 하고 봤습니다만 가뭄, 한건 똑같은 말이고요. 연약, 나약도 똑같은 말이고 위선, 우선도 찾아보니까 이 위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어떤 일에 앞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선, 우선도 같은 말이고 갑부다, 벅차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단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은 기각이 됩니다. 요거로는 답을 못 찾겠구나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치르고, 뭐, 치르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굳이 니은은 지불하는까지 안 하고 지불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인데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인 걸 찾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봤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갑부다, 벅차다 둘 다 이제 다로 끝나고 그래서 2 번도 기각을 시켰고요. 그다음 3 번이 어미 다를 빼고 명사용이 가능한 거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지금 안 되죠. 치르다. 그다음에 지불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다를 빼니 요 녀석은 명사용이 되는데 다를 빼면 이 간이라고 하나요? 제가 국어 좀 약해 가지고 요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건가 싶어 가지고 봤는데 2 번만 봐도 연약하다, 나약하다 둘 다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빼면 이 자체로 명사형은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 번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 품사라고 할까요? 예. 치르다, 지불하다. 얘네 둘 다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이 가뭄, 한 거는 명사랑 한 건 하다도 가뭄하다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얘는 명사랑 한 건 하다가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의 관계다. 연약하다, 나약하다 둘 다 형용사이고요. 위선하다, 우선하다, 뭐뭐보다 앞서다, 어떤 일에 앞서다라는 동사입니다. 가쁘다, 벅차다, 아시다시피 얘네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품사를 따져보니 동사와 동사를 찾는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요거는 너무 쉽죠. 기억에서 리을을 수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병사들의 전투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했던 군대겠죠. 저는 이렇게 고치라는 문제 나오면 전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해당 문장만 좀 읽는 편입니다. 그래도 의미 파악이 다 돼서 고치는 건 쉽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조달로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나폴레옹은 군대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영양이 풍부하고 신선한 어쩌고저쩌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야겠죠. 생각됐다는 수동태니까 이상합니다.
보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예, 괜찮고요. 아이디어를 소집한다. 이상하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부패의 원인이 공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기를 빼야겠죠? 채우면 안 되겠죠? 빼면으로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이 3번이다. 이런 거 풀 때는요. 해당 문장만 읽고도 웬만하면 풀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요 전체 내용 아예 파악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풀이 방식이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실전에서 시간 단축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보겠습니다. 뭐 진짜 이 수자원공사에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왔고요. 스마트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 예,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잘 봐야 되죠. 아시죠?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점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읽어볼게요. 댐 안전 점검 현장은 전문가가 수동으로 했구나. 작업줄에 의존해서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육안으로 결함 유무를 점검해 왔다고 합니다. 되게 위험하게 점검을 했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지문 안 읽고 그냥 넘겨짚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댐이 엄청 크고 높잖아요. 그거를 벽체를 타고 내려간다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정답이 이제 2 번이랑 3 번으로 많이 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3 번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먼저 들어가면요.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 점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직접 댐을 점검해야 되겠죠. 예,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집중호우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점검을 할 수가 없었다. 댐에 직접 점검해서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위에는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만 잘 읽으면 되고요. 네, 효율성이랑 안전성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제 문제점들 나오겠죠. 예, 드론을 도입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뭐 똑같은 얘기고요. 위협을 무릅쓰면서 댐체에 몸을 싣지 않고도 항공 수중 드론이 촬영한 비대면 영상을 통해 결함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작업자의 안전 문제에 구조상 점검하기 어렵던 사각지대 문제 역시 말끔히 해소가 됐다라는 거 보니 1번이랑 4번은 이제 바로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뿐 아니라 점검 시간을 70%나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괜찮은 겁니다. 왜? 비교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걸렸는데 그걸 30% 수준으로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덜 걸린다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거든요. 비교적이라는 단어 덕분에. 예, 그래서 이전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예, 요것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요. 이제 여기 부분이 나옵니다. 홍수기 전후로 진행하는 정밀 점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드론. 또 집중호우, 지진으로 발생하는 균열이나 누수 등의 이상 징후에 대비한 특별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 이것 때문에 기존에는 못했는데 드론이 도입되면서 3번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안전점검을 할 수가 없었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맞죠?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기존에는 안전점검을 못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연재해 대비 점검을 못했다면 그거 말이 안 되죠. 댐을 만든 지 엄청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0년대 와서야 이제 이런 자연재해 점검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이랑 3번이 상당히 경합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런 상대적인 개념이 나왔잖아요. 비교적. 그죠? 기존보다 70% 단축했다. 그래서 비교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 지금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10번입니다. 전형적인 약간 수능 형태, 비문학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학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문제고 배울 게 많은 지문이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기억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매기 효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이 글은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련의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이 됐다. 동물 실험 효과 입증. 두루 쓰이는 용어지만 생태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유효성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물 대상으로 실험해 봐야 된다. 뭐 그러면 지문에서 동물 하나만 가지고 했나 봐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매기와 미꾸라지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명칭이 적절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윗글을 참고하여 사례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가구 공룡이라 불리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겠죠. 국내 진출이 확정되자 비상에 걸렸다. 70%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잠식할 거라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호에 더 귀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죠. 이케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품질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꽤나 이득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죠? 국내 가구업체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웨덴 가구업체는 매기 효과의 매기에 해당이 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했던 기업이라면 이케아의 등장은 위기보다는 도약의 기회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경쟁은 만족도와 편의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누리게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니까 이건 동그라미 칠 수 있겠고. 자, 새롭게 등장한 강자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눈 덧신 토끼 실험의 결과와 같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케아가 들어와서 국내 경쟁력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질문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다면 저는 4번 찍고 넘어갔을 겁니다.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든요. 자,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강자가 시장에 끼어드는 영향을 매기 효과다.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고 넘어갈게요. 포식자인 매기를 피식자인 미꾸라지가 등통에 넣었을 때 살기 위해 활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등장한 신흥 강자는 기존의 시장의 건강한 경쟁 심리를 이런 게 매기 효과군요. 알겠습니다. 그죠? 정치, 스포츠에는 폭넓게 쓰이는 용어지만 실제 생태학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왠지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는 거다. 이 매기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아래 나오면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입증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즉 이 건강한 경쟁 심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아래 사례에 나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 읽고 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어떤 식으로 정답이 구성이 돼 있을지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NCS는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대충 읽으세요. 생태학자 등 얘네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런 실험을 했군요. 처음으로 포식 위험만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걸 확인했다. 자, 정답 나왔습니다. 위험만으로 포식 위험, 즉 매기의 출현이 치명적인 타격이다. 나쁜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9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10 번에 4번 보기만 봐도 여기에 나오는 실험의 결과가 안 좋은 영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10 번에 1번 매기 맞죠? 이케아 매기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변화를 추구했던 기업이라면 도약의 기회가 됐을 거 맞습니다. 이 소비자 기호 확인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한 거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기업도 도약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래 안 읽어봐도 내용 이미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 얘기들이 요 사례에서는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즐거운 수학 시간이 왔습니다. 응용술이 두 문항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11번은 기본적인 방정식입니다. 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통을 초과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7개가 더 추가되었어도 총 요금은 같았을 거래요. 이번 달 총 택배 요금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건당 요금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100통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이고 요 구간에 있으면 2,800원이라고 합니다. 즉 7개가 더해졌을 때 요금이 같다라는 거는 7개가 더해지면은 원래 이 요금이었는데 요 요금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맞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93개에서 99개 사이일 겁니다, 현재. 이거를 알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수를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개가 기존에는 개당 3,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X에다가 7개를 더했을 때는 개당 2,8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총 택배 요금이 같았을 거라고 하니까요. 자,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X를 풀면은 X는
개수가 이제 98개가 나오고요. 98에다가 3000 곱하면은 뒷자리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까 제가 설명한 이 부분입니다. 총 택배 요금은 같았을 것이다. 즉 7개를 더했을 때 구간이 여기서 여기로 바뀐다라는 거. 그게 큰 포인트죠. 그래야 이 방정식 세울 때 가격을 곱할 때 이렇게 달리 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게 포인트였으니까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입니다. 요거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 개념이 아마 맞을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키트를 만들고 성능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양성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이제 음성 판정 받은 경우이고요. 실제 양성인 경우가 우리가 구해야 할 이 확률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뭐예요?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했을 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양성이랑 음성 인원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퍼센트만 나와 있을 때는 전체 인원을 100명이나 1000명으로 잡습니다. 지금은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1000명으로 잡아야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10%가 양성에 실제로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100명이겠고요. 음성은 900명일 겁니다. 그다음에 판정이죠, 판정. 키트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죠. 판정상 양성은 135명이고요. 음성은 865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양성인 사람들 중, 즉 이 100명 중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판정 90명이고요. 음성 판정이 몇 명이다? 10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음성 판정 865명이죠. 865분의,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양성인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음성 판정 중에 양성인 애, 여기 10명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13번입니다. 자료 해석이고요. 소방 공무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고요. 일단 자료 1번 국내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이고요. 1인당 담당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소방 공무원 현황 국가별로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랑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1인당 담당 인구는 여기를 말하네요. 926명이죠. 미국보다 적다라고 하는데 우리 926이고 미국은 894명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2019년 영국의 인구는 6,500만 명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영국 찾아보면 여기 있고요. 아, 요건 너무 쉽죠. 두 개 곱해주면 끝나잖아요. 소방 공무원 수,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끝나죠. 네, 591에다가 11 곱하면 아주 금방 이게 이렇게 해서 10,000명 뒤에 붙여주면 되잖아요. 공 4개 붙이면 되기 때문에 6,501만으로 6,500만 명 이상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니은 안 들어가는 거 제끼고요. 디귿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 안 해도 됩니다. 같은 논리로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어림산으로 그냥 앞자리 18로 바꾸고 여기 1, 2로 바꾼 다음에 대강 곱해 보세요. 독일이 더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2017년 여기 말하는 겁니다. 국내 소방 공무원 수는 요거이고요. 2011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1.25를 곱합니다. 그래서 5자리랑 3자리 곱셈이어서 좀 많이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잖아요. 요런 거 배우려고.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 25%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저는 4로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더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37826을 4로 금방 나눌 수가 있죠. 49, 36. 18이니까 44, 16. 20이니까 5개 넣어주고요. 26이니까 6개 넣어주면은 0.5 하면 끝나겠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면 끝이 납니다. 0.5죠. 5, 2, 8, 2, 그 다음에 하나 올려줘야 되니까 7, 4. 예, 이렇게 되네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하니까 반올림 해주면은 딱 47283으로 예, 해당되는 숫자 예, 요거랑 일치합니다. 반올림 하니까 약이라는 거 표현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리을도 맞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별게 아니고요. 요거 1.25 곱하는 거보다 4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그 숫자 더해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14, 15번인데요. 일단은 이 문제 풀면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예, 15번 때문에 특히 더 짜증이 났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랑 자료 3을 통해 알 수 있는 걸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왼쪽을 보니까 어차피 다 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기 살펴보면서 가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자, 5년간 전체 차고 송금 건수랑 미반환율입니다. 이 미반환율이라는 것은 차고 송금 건수 대비해서 얼마나 돌려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건수가 아니라 금액이고요. 주의해서 봐주셔야겠고요. 20년 차고 송금 반환 건수는 62,000건이다 라고 합니다. 20년 건수를 물어보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고요. 단위가 1000건이니까 18만 4천 건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50%가 미반환됐다고 하니까 반환된 거 절반 50%이겠죠. 예, 그래서 말장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요거 절반으로 내주면은 92,000입니다. 62,000으로 헷갈리게 나왔고요. 틀렸고. 최근 5년 중 21년에 미반환 금액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자, 미반환 금액이니까 여기 미반환 그 전체 금액에서 미반환율을 곱해주면은 되겠습니다. 21년 게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5,500에 35%인데 뭐 두 자릿수 곱셈이야 뭐 금방 하죠. 5, 25, 27, 15, 15니까 16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00이 안 된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2,0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45% 곱하면요. 2,000 훅 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빈 공간에다가 그냥 대강 써 보는 거죠. 예, 굳이 더 해볼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가장 많다 틀렸습니다. 5년 중 2017년에 차고 송금 미반환 건수니까 위에 그래프 봅니다. 2017년에 미반환 건수가 제일 많다. 97,000 중에서 거의 60%란 말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구한 게 여기가 92,000이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가장 많다 얘도 틀렸고요. 정답은 4번으로 실전에선 찍고 넘어가시고요. 이게 진짜 귀찮은데 한번 해볼게요. 2018년 반환 건수 2018년 반환 건수 12만이죠. 12만 전체고 반환한 게 이제 43%니까 0.43을 여기다 곱해줍니다. 자, 요거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계산하면 51,600건 나와요. 요거 한 건당 평균 반환 금액은 300만원 미만이다라고 합니다. 이 평균 반환 금액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50% 반환을 안 해줬다는 거니까 반대로 50% 반환해줬다는 얘기죠. 반환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위가 억이니까 이렇게 1320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건에다가 300 곱하면 벌써 앞자리가 15잖아요. 이거 진짜 계산해보면 단위도 1000억 단위로 딱 맞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20억이 아니라 10억이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앞자리만 봐도 300 곱했을 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보단 300만원보다는 안 된다. 미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은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건수니까 차고송금 건수랑 미반환 건수끼리 묶여져 있는 거고 여기는 금액끼리 묶여져 있는 겁니다. 즉 차고송금 이만큼인데 미반환이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면은 반환한 건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표로 안 준 겁니다. 지금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뺄셈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19년 증권사 차고송금 반환 금액은 금액이니까 요 녀석 구해야겠죠.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럼 얘도 구해야겠네요. 자, 이거 직접 빼가지고 구해보시면요. 요 정도는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5368 해가지고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차고 송금 건수 중, 그러니까 위에 거 봐야 되고요.
미반환 건수의 비율은 매년 50%를 초과한다. 반을 넘는다라는 얘기인데 쭉 보면은 다 반 넘는데요. 21년에는 반이 안 넘죠. 곱하면은 2를 곱하면 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초과한다 잘못됐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풀겠습니다. 21년 증권사 차고송금 반환 건수는 요 녀석은 전체 반환 건수의 1% 미만이다. 자, 전체 반환 건수는 위에 나와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225 1000건이니까 여기 1%면 0 2개만 떼주면 되겠죠? 2250건을 말하는 건데 1% 미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마지막 이게 진짜 번거로운데 2018에서 21년 전체 사고 송금 금액 어디 나와 있죠? 자료 2번에 있는 요거죠. 요 금액들에서 증권사 차고 송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증권사 차고 송금 금액이 여기입니다. 제외한 금액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 일단은 요거 단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자료에는 억 원이죠. 여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 단위로 맞춰주려면 이제 2018년 수치를 106.33 이런 식으로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101.08, 111.91, 144.26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거를 제외하면 꼴랑 해봐야 2600에서 106 뺀 거랑 2900에서 101 뺀 거랑 당연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매년 감소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요거 단위 맞춰보는 거 연습하세요. 요거 가지고는. 문제풀이는 요 정도로 마치는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수랑 반환율 나와 있고 금액이랑 반환율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 표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위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건수랑 금액끼리 합쳐놨단 말이에요. 지금 표의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좌측이랑 우측이랑. 그거 캐치하셔야 되고 이거를 그냥 단순 뺄셈 하면은 빠르게 수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금방 풀 수가 있고, 특히 마지막에 요 녀석 이 왼쪽에 있는 자료 2랑 오른쪽에 자료 3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 단위가 억 원이랑 100만 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통일시키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16번 자원관리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원관리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많이 본 그런 형태의 문제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총무팀은 자사, 자동차 판매 매장 등 한 곳을 우수 매장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기준이 중요하겠죠. 예, 우수 매장으로 선정을 합니다. 판매 실적, 만족도, 청결도, 만족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속어법으로 푸는 겁니다. 속어법.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면 되고요. 일단은 감소했으니까 날려버려야겠고요. 자, 1000대에 10%면 1100대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맞고요. 여기도 2200 이상이면 돼서 괜찮고, 여기도 300이나 증가했죠. 300은 10%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여기도 24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괜찮고, 여기는 300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200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4마리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95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안 되고, 매장 청결도 중 이상이어야 된다. 남아있는 애들 보니까 다 상이네요. 마지막 직원 만족도가 9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결국에 D랑 E만 남아 있고요. 요렇게 그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요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두 개가 남아서 경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단서 조항, 나머지 단서 조항을 잘 봐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출제했을 때 요 단서 조항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단서 조항이 있는데도 써먹을 일이 없으면 문제 출제 잘못한 거예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난이도를 올리려다가 마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판매 실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 거 봐요. 이거 복잡하잖아.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또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높은 데를 찾아가지고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D 같은 경우에는 2700인데 300만큼 증가한 거고요. E 같은 경우에는 2400인데 400만큼 증가했습니다. 비교해 볼 필요 없죠. 당연히 오른쪽이 큽니다. 왜? 분모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데 분자는 또 얘가 더 커요. 그죠?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큰 겁니다. 분모가 더 작고 분자는 더 크고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죠. 계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이려면 요것도 숫자 복잡하게 해가지고 계산하게끔 만들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분수 비교법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쉽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할 때 지금 이거 약분하면 9분의 1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지금 숫자는 안 봐도 너무 쉬우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복잡하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할 때요 그냥 대각선으로 곱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왼쪽에 6 남고 오른쪽에 9 남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 그래서 원래 있는 거에서 그냥 '오른쪽이 더 크다.' 요렇게 '오른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요렇게 해 주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원리냐면, 양쪽에 분모를 없애 버리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9랑 6 둘 다 곱해 버리는 거죠. 분모를 아예 없애 버린다는 생각으로 곱하면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남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다른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1 분의 안 나눠지는 걸로 해야 되는데 뭐 27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뭐 67 분의 얘 한 37로 할까요?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좀 헷갈릴 만한가? 요렇게 됐을 때 그냥 대각선으로 곱한다 이 말입니다. 대각선으로 곱해 버리면 이 계산 직접 해 보세요. 지금 두 자릿수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말로 설명을 해 보면, 27 에다가 67 곱해 주면은 왼쪽은 1809가 나오고요. 41 이랑 37 곱하면 이제 오른쪽은 1517이 나와서, 왼쪽 요 녀석이 더 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분수 비교법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 원툴로 그냥 문제 다 풀거든요.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수 비교하실 때 대각선으로 곱해 가지고 대소 비교해 주면은 쪼끔은 수월할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뺄셈보다 덧셈이 쉽고요. 나눗셈보다 곱셈이 익숙하고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권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길찾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설팀에서는 자사공장 A에서 F 안전 점검을 위해 두 개의 점검반을 운영을 합니다. 세 곳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 거리와 고려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공장을 방문한 점검반이 어디 왔다 갔다 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 요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고려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곳의 공장 점검을 마친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한 다음에 C랑 E 점검했으면 다시 A로 돌아와야 되고요. 위에 라인 그어져 있는 경로만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직접 경로가 없을 경우 경유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F랑 B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해 가지고 1시간 30분짜리 빠른 길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거, 복귀까지 포함해서 2시간 30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공장 점검 시간을 고려를 하지 않아요. 이동 시간만 2시간 반 이내로 짜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럴 때 보기를 활용을 합니다. 보기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보거든요. 먼저 A, B, E 그다음에 요렇게 한 팀씩 나눠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복귀하는데 1시간 반 안에 올 수 있죠. 근데 F에서 C가 30 분이고 C에서 D 가는 데만 1시간 30 분이기 때문에 요건 편도만 해도 벌써 이제 2시간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살펴보면은 가장 빠른 길이 요쪽인 것 같아요. 여기도 1시간 30 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기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빠르죠. 그다음에 BC2다. 그러면 나머지가 A 요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B, E, C 여기만 해도 30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돌아오는 길 중에 1시간 컷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얘도. 그래서 얘도 기각이다. 그다음에 요렇게 트라이앵글 요렇게 구성을 해 보면요. 여기만 봐도 지금 시간 다 너무 오래 걸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하다. X 쳐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모양새인데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다. 요거 한번 따져 보면요. 30분 1시간, 돌아올 때 30분 30분 해서 우측에 있는 거 2시간 반 안에 돌아올 수가 있고요.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2시간 반이네요. 얘도 2.5시간에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활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기를 활용하셔야 조금 더 수월하고 간단간단하게 이게 2.5시간 안에 2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하나하나 만들 필요가 없죠. 조합은 이미 보기에서 짜줬잖아요. 그래서 보기 참고해 가지고 문제 풀이 해주시면 조금 더 시간 단축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8번이고요. 수자원공사 다운 문제가 나왔고 요거는 내용만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용량 100%로 시작을 합니다. 1 일부터 30 일까지 수일을 기록하고요. 23시 59분 0초에 기록할 수 없는 댐의 물의 저장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충당을 합니다.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죠. 저장량이 15% 미만이 되면은 충당을 시작을 합니다. 자, 1일 1회 작업 시 매 작업 일당 전체 물의 저장량의 20%씩 3일간 60%를 충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즉, 몇 시에 이 15% 미만으로 떨어졌냐는 관계없이 23시 5분, 59분까지 20%씩 그 수치를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일단은 15%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첫날에 35%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보기에는 35가 없어요. 자, 다른 조건 볼게요. 1일 동안 사용되는 물은 전체 용량의 3%다. 그래서 100%로 시작을 해서 97, 94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멈추고 이때 1일 작업이 진행이 된다. 자정부터, 그죠? 요 수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요. 결국에 이 100에서 하루에 3씩 줄어드는데 얘가 이제 15보다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85, 3x죠. 3으로 나눠주면은 뭐딱 나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84면 나눠 떨어지죠. 요게 이제 28.x가 될 겁니다. 즉 28일로 계산을 하면 84기 때문에 84죠. 84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28일 차가 되면은 84가 감소해서 16%로 기록이 될 겁니다. 29일 차에 돼서야 15%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30대가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찾아볼게요. 더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94부터 빼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25에다가 28, 31, 34가 됩니다. 그래서 31이랑 34는 날라가고요. 30이랑 33 중에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조금 지저분하게 풀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29일 차에 15%로 떨어질 테니까 바로 그날 35%까지 올려놓을 건데 중요한 건 뭐다? 하루에 3%는 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됐을 때 32%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20년 민간 경력자 채용 피셋 상황 판단에 24번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카드 제가 띄워놨는데요. 제가 해설 강의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것도 반드시 풀어보고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9번에서 20번 문항입니다. 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선택할 제품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앞에서 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솔직히 말하면 자원관리 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보통의 자원관리는 시간이나 돈을 직접 계산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가지고요. 20번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관료는 기존에 계획한 예산의 10%를 더 집행했다. 예산 계획 대비 집행한 비율이 가장 큰 항목은 기념품비다. 예, 마찬가지로 기념 공연 항목이 식비보다 작다. 이번엔 두 개를 계산해서 비교하라는 거고요. 몇몇 항목에서 기존에 계획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했더니 예비비의 90% 이상을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계획이 여기 있고 집행 내역이 여기 있고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는 해당 항목의 집행에만 사용이 되고 초과한 놈은 여기 기타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는데 단위 1,000원이니까 100만원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죠. 대관료 원래 이제 1200으로 잡아놨는데 1320으로 10% 초과했습니다. 네, 맞고요. 계획 대비 집행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과한 애들이 더 크겠죠. 근데 기념품비를 보면은 4000이고 3400이에요. 덜 썼단 말이에요. 덜 썼어요. 집행 비율이 100%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식비도 그렇고 지금 100%를 넘고 있죠. 대관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항목 말이 안 되고요. 기념 공연이랑 식비 비교를 해보면 식비 오바됐죠. 기념 공연은 3000인데 2700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식비 항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념 공연 항목이 작다는 것도 맞네요. 예, 그래서 예, 틀렸고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비비의 90% 이상 지출했는지를 봅시다. 예, 초과된 애들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120 추가됐고요. 여기 700이 추가가 됐고 820인데 제가 하나를 놓쳤네요. 여기 100이 또 있었네요, 사진전.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920으로 1000에 920이니까 92% 입니다. 예 90% 이상 지출했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고를 수 있었죠? 네. 계획이랑 집행 내역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집행 비율 요 두 개 항목 보면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 기준으로 제가 방금 따진 거 기억나시죠? 고런 식으로 봐 주셔야 시간을 좀 단축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뭘 고를 거냐라고 합니다. 4만 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넘는 거 다 날려버리고요. 만 암페어인가요? 뭐 아무튼 요거 넘었으면 좋겠대요. 5000인 거 제끼고 그러면 AEF만 남아요. 저는 요 정도 몇 개 제끼면 헷갈려 가지고 남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 쳐 가지고 보는 편입니다. 출력 포트 2개씩이라고 하니까 F 제품 하나니까 제끼고요. 결국 얘네 또 경합이네요. 자, 무선 충전 방식, 유무선 둘 다 되니까 됐고, 마지막이 중요하겠네요. 무게가 가벼운 게 좋겠다. 190g인 A 제품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기출 수자원공사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20문항 다 다뤄봤는데, 생각보다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풀었고, 함정들도 곳곳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고요. 문제 풀 때 엄청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좀 찝찝한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난이도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면접 사이에서 낑겨 가지고 좀 급하게 풀었기 때문에 잘못 풀거나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